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전찬일, 라이너, 미치광이, 최강희, 그리고 거의 없다의 시네마 쭉! 전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철입니다. 네, 라이너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최강희님 또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요새 뭐 유튜브 열심히 하시더라고. 열심히 해야죠. 네, 그게 그냥 뭐- 본업이죠? 아니요, 이게 본업이에요. 이게 본업이야. 이게 본업이고 누구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것밖에 없어. 아, 이게 본업이야. 아, 이 본업입니다. 네, 좀 짠하네요. 네. 자, 그리고 네. 지난주에 아무튼 이 친구는요 매불쇼보다 요만큼이라도 좀 더 무게감 유명하면- 있는 일 들어오면 그냥 가버립니다. 아니, 네, 지난주에 진짜. 안 왔었죠. 네. 거의 없다. 변절자. 예, 안녕하세요, 거의 없다고요? 의리 거의 없다. 개념 거의 없다. 싸가지 거의 없다. 아니, 시간 부산- 개념 거의 네, 없다. 부산 영화제가 요즘 좀 힘들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네. 가서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간 거지. 뭐 사실 이게 얼마 안 돼요. 아, 얼마 안 네, 돼? 얼마 안 돼. 아, 그래? 그리고 부산 영화제 왜 힘든 거예요? 네? 왜 힘들어? 그건 이제 부산 영화제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가 또 함부로 이빨 털면 안 될 것 아, 같아요. 아니 네. 부산 영화제 이거 지금 얘기 안 해도 나중에라도 저 문제가 지금 뭐 인사 내용이 좀 있는데 네. 그거 한번 우리 좀 다뤄줘야 돼. 부산 영화제 네네. 조직에 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거기 지금. 뭐가 문제가 많아요. 많아요 지금. 아.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아, 싸우고 있어. 네. 어느 정도 일단락 지으면 예. 한번 짚을 필요는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내부적으로 저는 좀 조정에 이해 당사자라 좀 예. 조심스러워. 이해 당사자예요. 아니 거기에 8년이나 있었으니까. 아. 아유 아무래도 있었지 가고. 있는 네. 건 아니잖아 지금. 네. 이게 근데 워낙 아는 게 지금 많다 보니까. 네.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지금 아니, 뭐 어쨌든 그러니까 뭐 조정 단계라고 하니까 괜히 네. 여러분께서 끼어갖고 더 분란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네, 정리할까요? 네. 네. 아, 부국제에서 저희 그 매불쇼 평론가 4명을 한꺼번에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왜? 네? 왜? 야, 이 없는데 왜? 저만 부르면 된다. 아, 내가 4명 목 할 테니까 나만 불러라. 뭐 저 필요하면 라이너까지 부르는 건데 이해하겠다. 아니 제가 아니 뭐 이거 뭐 생생 아니 저만 안 가면 돼요. 아니 제가 뭐 세 사람 가시고. 생생 내는 건 아니고 네. 어떤 뭐 행사들에서 네 분을 모시고 싶다. 그런데 타이틀을 매불쇼 브랜드를 써도 되느냐.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 나는 전적으로 써라. 아, 그럼. 최강희만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뭐 내 이름도 뭐 뭐든지 다 해라. 진짜지? 네. 공식적으로 약속했어요. 네. 아 우리 그러면 외전 하나 만듭시다 우리 넷이서. 아, 매불쇼 외전을요? 만들어 형. 네. 형님 그건 도용 아니에요? 아니야 다 해. 재미없어. 그냥 여기가 사실은 정영진 씨, 최욱 씨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여기가 시네마 지옥이. 의외로 그건 똑똑하네. 뭐 당연하죠. 네. 우리끼리 하면 재미없어요. 형 진짜 의외- 재미없어. 왜 의외로 갑자기 솔직한 똑똑해. 거예요? 아니 그거는 우리 이 본질을 저는 간파하고 있지. 오. 네. 이 형 뭐 떼 쓰고 억지 쓰고 그러는데도 속으로는 알고 있네.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 아니야. 아유, 그 정도 바보는 아니지. 추태 아니야. 우린 다 알고 있네. 사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핵심을 꿰뚫고 있는 아, 평론가인데 그래요? 최강희 매불쇼 나와서 그렇게 본인을 장난치는 일부러 거고. 그런 식으로 브랜드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아주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본질을 뚫고 있습니다. 진짜? 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대충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수준이 떨어진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수준을 그동안 감춘 거고 오. 여기서 조금 그런 거지. 진짜? 실제로 이렇게 정색하고 할 때는 네. 대단한. 아니 유튜브 네. 자기 유튜브에 정색하고 할 때 못 들어주겠던데. 나. 아니 저는 깜짝 놀라요. 나 놀라 이게 뭐야? 그래요? 이 정신 나가지. 사람 부족한가? 전혀 다른 해석. 그렇구나.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네. 아니에요. 저뭐 거기서도 뭐 막말하죠. 아니요. 그래도 너 가라. 그러면서 그냥 사용자 그 지우기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또 그 계정을 막 파가지고 다시 댐비고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네. 그럼 또 계속 나는 계속 지워. 네네네. 아니 자기 방송 자기 좋아해서 방송 보러 온 사람한테 모르겠어. 그래놓고 또 그러면 다 지웠잖아. 그럼 들어올 사람이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보거든요. 이 형 걱정돼서. 그러면 한 12명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2명.
비판하는 사람이 한 4명쯤 있어. 그럼 4명을 쫓아내. 그러면 한 8명이야. 그 8명밖에 없다고 또 하소연해. 정상이 아니야.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우리 최욱 MC밖에 없네요. 예, 출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 그래서 최강희 TV의 라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끔씩 최욱 너 보고 있지? 나도 댓글 보고도 내가 움찔움찔해. 움찔움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 바로 들어갈 텐데요. 네. 네, 신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신작은요. 이 귀공자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입니까? 예, 한국 영화. 귀공자. 네. 박훈정 감독 작품. 신세계 만든 감독입니다. 네. 그 신세계는 진짜 재밌는데. 그렇죠. 네. 재미가 없을 그랬었죠. 수 없는 작품이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가만 보니까 쉽겠다. 쉽겠어. 의욕이 없는데? 아니 의욕이 없어 뭐 보여. 귀공자라는 영화고요. 이게 뭐냐면 박훈정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이 코피노라고 하죠. 이 필리핀 혼혈 네. 인 마르코가 주인공인데 그 마르코라는 인물이 이제 엄마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서 수술비 마련하려고 이렇게 복싱 돈이 걸린 복싱 경기를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가 부른다. 뭐 큰 돈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선호가 연기한 이 귀공자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따라붙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김선호 여기 귀공자라고 이렇게 호명하는 장면이 나오나요? 영화 중에? 여기서 쓰이는 귀공자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의미로 쓰이는 이 아니, 아이도 귀공자고 예, 그러면 귀공자인데 네. 한 번이라도 귀공자라는 말이 영화 속에서 아니 대사가 없어요. 나와요? 네. 저도 없어요.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귀공자로 코피노라는 말도 안 아니 써요. 김선호 코피노는 이분이 몇 번 김선호 나오나? 아닌데? 네. 코피는 나오는데 김선호. 아니 방금은 저기 박훈정 감독. 네네네. 김선호. 김선호 배우. 네, 지금 김선호가 나오는데 어쨌든 김선호가 영화관에서 봐도 아주 잘생겼다. 굉장히 그런 기럭지도 얘기를 할수 크고. 한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었다가 네. 약간 무슨 논란이 좀 좀 논란이 있었죠. 있었었죠. 근데 뭐 저는 그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있었다고 뭐 현상. 무슨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사생활인데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었다. 네. 그런 논란 다 얘기를 이제 해결됐다 안 해도 된다. 지금은. 네. 자, 그래서 별로 의욕이 없. 아니 와서 제가 그 귀공자 얘기를 이 영화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이 안 좋아하셔서 아. 네. 아, 그래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죠? 왜? 그럼 누가 얘기할 거예요? 빨리 누가 얘기해. 해? 제가 얘기할게요. 거의 네. 없다. 박훈정 감독 영화에 항상 나오는 거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남자, 정장 입고 있는 남자, 나와서 푸르른 숲을 배경으로 담배 피우는 남자. 이 남자가 총과 칼로 사람들을 막 썰어버리고 그리고 뭐 이제 굉장히 중이병스러운 대사들이 막 나옵니다. 영어와 한글을 막 섞어서 쓰는 한영 혼어체 대사들이 막 나오고요. 그리고 되게 무의미한 추격전이 발생하고요. 그 무의미한 추격전에서 죽는 사람들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막판에 남은 사람들 모아서 싹 다 죽입니다. 끝이에요. 야, 모든 영화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재미없어. 근데 지금 거의 최대한 뭐 재밌게 얘기한 거예요. 핵심을 다 얘기하셔서 진짜로? 네. 네, 너무 네. 좋은 요약이다. 야, 니들이 좋아하는 슬램덩크도요. 예, 고등학생 나와갖고요. 슛 농구하고요. 넣어가지고요. 뭐 좋아하고요. 땀 흘리고요. 이렇게 하면 재밌냐? 내가 언제 간신배 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이 사실 아까 한국 영화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거기에 초청받는 정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그런 평론가다운 얘기다. 너무 완벽한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아니 그러네. 그 내용이 없어. 바로 잡으면은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외전에 예, 이제 예. 그 사전 네. 행사에 모두 초대받은 거니까 미프라고 해서요.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박훈정 감독을 이번부터 이제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 이런 명작은 처음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신세계도 썩 좋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녀도 별로였고 네. 저는 그동안 그 사실 그 부당거래라든지 네. 악마를 보았다에 이제 각본가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연출을 대비해서는 그 각본가로서의 그 수준에는 다르지 못했다라고 늘 생각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 사실 이번에 이제 박훈정 감독 영화를 이것도 역시 그냥 가서 본 거예요. 기대 없이 근데 개인적으로 깜짝 봤었습니다만 놀란 게 놀랬어. 이 친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갈 때의 이완, 그렇죠? 당기고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강약 네. 이런 거를 놀라워요. 놀랬어. 잘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예. 왜 논란이 많은 김선호를 고집했는지도 영화를 보는데 네. 그게 바로 와닿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런 캐릭터 하면은 외모, 신체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도시가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원하잖아요. 그 마동석이가 네. 그 마석도가 통케미. 이렇게 주먹을 휘두를 때, 근데 몸이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김선호는 생긴 건 진짜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멜로웨가 아주 주인공 같은. 최적화된. 네. 그런데 거기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는 프로다. 그런데 K 프로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는 이제 프로다운 면모를 보인다 그러는데 외모로는 프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 친구가 펼치는 건 진짜 프로페셔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결말부에 보이는 그 액션 시퀀스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거의 올드보이나 와. 아저씨급으로 봤어요. 영화가 끝나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는 못 일어났어요. 예. 여운 때문에. 아니, 웃지 진짜요? 마세요. 그리고 그 쿠키 영상도 네. 오랜만에 쿠키 영상다운 쿠키. 다 보고. 쿠키도 있어요? 쿠키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처음으로 박훈정 감독을 이 인정할 영화를 통해서 수밖에 좋아하게 없었다. 됐다. 네. 근데 그 쿠키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왜 네. 쿠키예요? 그냥 예? 쿠키랑 똑같은 뜻이에요? 예, 그 과자 먹듯이 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의미가 있는 쿠키는 손에 꼽죠. 대부분은 그냥 영화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장면들인데 네. 그냥 뭐 그냥 뭐 하니까 하는 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근데 네. 그 마지막에 끝나고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이 감동과 여운. 아, 대단한 작품인데요. 저 이 영화 저는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음악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제일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모그인데 버닝한 그런데 모그의 음악도 좋았고 네. 연기들 다 좋았고 저 김강우 연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놀랬죠. 김강우가 여태까지는 연기할 때 막 좀 이렇게 좀 딱딱했죠. 드러내기만 했던 네. 그런데 그 악당 캐릭터인데도 네네. 아주 그 능글능글 와, 그 미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주 이 영화 칸으로 좀 보낼까요, 이 영화? 좀 굉장히 굉장히 보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칸에 가서 네. 저기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 같은 데 했어요? 했더라면 했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기생충 위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니 뭐 하여튼 네. 되게 좋게 봤습니다. 자, 이제 최강이 아니 최강희 씨, 그 왜 그 옆에서 웃어요?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그 최욱 씨의 리액션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긴 게 아니죠. 이거 뭐 사람을 저기 조롱하는 것도 유분수지. 아니 유건수가 아니라 지금 극찬 들어가는데 그 옆에서 왜 웃고 있습니까? 아니, 평론에 대해서 무슨 한심하다는 듯. 아니 그 전창희 선배 평론은 존중하는데 네. 당신의 그 리액션이 너무 얼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웃은 빨리 거야. 본질 아니, 얘기해봐요, 깨뚫어주세요. 그러면. 예. 본질하게 저는 깨뚫어봐요. 이 영화 저도 이 영화를 괜찮게 봤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전략이 뭐냐면 영화를 시사를 딱 보고 나오면서 찍는 거예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아, 예, 지금 방금 봤다. 방금 봤다. 근데 뭐 어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짧게 한 2분 정도. 남들은 다 한 줄 평 쓰는데 저는 그냥 유튜브로. 2줄 평, 2분 평. 네, 2분 예. 평으로 이제 올리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 2주 전에 이 영화가 시사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신선하고 박훈정 감독의 연출치고는 세련돼 있다. 그리고 뭐 미스터리와 그 액션 이 두 가지 그 축을 플롯의 축을 잘 버무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 네.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줄거리가 생각이 안 나네. 그거는 건강 문제죠. 광희 씨의 머리 문제예요. 네. 아니 나는 이게 줄거리가 기억 안 나는 거는 왜 그거를 영화 탓을 해요? 왜 본인의 여기서 문제지. 얘기해? 그냥 특별히 CT를 찍어 CT. 특별히 어떤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각인된 건 없어. 아 그렇구나.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냥 여러 오락 장면이 영화로서 있는데. 그냥 2시간 정도 그냥 시원하게 보고 나올 정도는 시원하죠. 된다. 네. 근데 이제 김선호라는 배우는 확실히 각인이 돼요. 아. 저는 뭐 TV를 안 보니까 이 뭐 갯마을 차차도 안 봤고 네. 뭐 그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어요. 아. 이 영화에서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야.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잖아. 너무 잘해. 네. 근데 이 곱상한 얼굴의 발성은 또 되게 녹익었어요. 어. 노련해. 그래서 그게 약간 언밸런스한 게 그 좀 매력이야. 이상한 느낌을 줘. 그래서 저분은 뭐 야 괜찮게 보신 모양이네. 이분은 좀 이 친구는 아니 괜찮은 영화예요. 좀 어. 앞으로 한국 영화에서 좀 먹어주겠다. 아니 근데 어. 이 나머지 두 분은 전혀 안 또 괜찮아요. 갈리네. 그러니까 노인팀이랑. 두 분은 네. 뭐 그런가 본데 저는 주제의식 어.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플롯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어요. 플롯의 정석. 왜냐하면은
범죄도시를 제가 비판하는 거는 이야기 설득력이 없이 그냥 없어. 그냥 그래 보시는데. 반복적으로 나쁜 놈은 맞아야 한다가 네. 범죄도시의 네. 그런데 이 영화는 주제의식이죠. 그야말로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 플롯의 정석 같은 거를 정석 느끼면서 교과서다. 아니 깔끔해요. 깔끔한데 네. 설득력이 도대체 있다라는 거죠. 주제의식이 뭐예요? 깜짝 놀랐죠. 네, 저도 궁금한데. 아 이거는 주제의식이 여러 개 있죠.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코피노 네. 사실은 그 귀공 그 스포일러가 될까봐 자세히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코피노의 예를 들면은 어떤 정체성 같은 거라든지 아 맞아. 코피노로서의 운명 같은 거라든지 아.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드러나는 어떤 반전 같은 걸 보면은 아. 그 이상한 브로맨스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브로맨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 되게 좋았고요. 예. 이 영화에서 뭐 한 가지 주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었겠죠. 거기서 예. 사실 좀 조심스러운 표현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잡종놈 뭐막 잡종이 제일 그렇죠? 야 그런 표현 안 그런데 쓰면 안 돼. 그 쓰면 안 되는데도 안 안 쓰면 안 불구하고 된다뇨. 아니, 쓰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이신 거죠? 쓰면 안 되지. 쓰면 왜? 안 되죠. 방금 안 쓰면 안 되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쓰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좀 아, 이비인후과에 좀 갔다 와요. 아니 혹시 이비인후과. 괜히 욕 먹을까봐 그러지. 우리 최욱 MC. 야. 에? 왜? 맞아. 네가 방송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말이 헛나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거기서 잡았지 내가 오늘. 캐릭터 아, 잡았다. 네. 캐릭터나 그 세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극적으로 다 또 잘 풀어가는 네. 거예요. 자, 많이 이제 젊은 팀 얘기하면 좀 예, 들어볼게요. 자, 네. 우리 저 생라면 브라더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왜 생라면 먹기에는 좀 어렵나 영화가? 왜 이야기가 좀 어려워? 어때? 제가 그 전찬희 선생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먼저 존경합니다만 과연 이 각본이 네. 정석이라고 얼마나 세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플롯의 정석. 아니면 굉장히 게으른 각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뭐 물론 정석이라고 부르는 것도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숨겨놓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나 반전은 영화 보고 나서 10분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0분이면 다 알 수 있는 걸 이 영화가 마지막에 굉장히 막 대단한 반전인 양 밝혀요. 그리고 뭐 물론 김선호 배우의 매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김선호 배우 보고 굉장히 반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박훈정 감독의 영화를 보게 되면 언제나 그 레퍼런스가 계속 연달아 떠오르는 부작용이 계속 생겨요. 아 다른 영화가 또 떠올라요? 네, 저는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시티 헌터라는 만화 혹시 아세요? 만화. 그 생라면 먹으면서 보는 라면 그 만화. 일본 만화. 생라면 먹기만 해 아주. 근데 시티헌터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명작이기 때문에 시티헌터에 대한 모욕이야. 아니 생라면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안 돼? 어떻게 나의 시티헌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아니 그러니까 생라면 먹으면서 보면 안 되냐고. 당신이 감히 시티헌터를 모욕하지? 큰일 났다 이제. 그 시티헌터의 사에바료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밝은색 양복 입고 다니면서 계속 허허실실 막 이렇게 등신 같은 모습 보여주다가 액션 씬만 벌어지면 갑자기 막 돌변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난 프로니까. 김선호 씨가 그걸 고스란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박훈정 감독 영화에 항상 나오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 되게 외모가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영화 마지막에는 항상 피칠갑이 되는 그런 소녀 컨셉 역시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요. 박훈정 감독이 신세계 이후에 만든 영화들 뭐 마녀라든지 이런 영화들에서 박훈정 감독 영화만 틀었다 하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김강호 같은 악당도 말이죠. 그냥 돈 많은 악당인데 왜 악당인지도 몰라. 그냥 나와서 총으로 막 사람 죽여. 그러니까 악당이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진짜 화났네. 아니 진짜 세상에 이 영화는 뭐냐면요. 네. 가진 자들이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렇지 영화잖아요. 이 자식아. 그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세상에 어떤 기득권자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근데 그 기득권자들이 거기는 집안이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러면 서로 더 전찬희님께서는 차지하려고 이게 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반영은 기본적으로 모든 영화가 네. 일정 정도 현실을 재벌이라고 반영하고 막 나와서 장총으로 사람 쏘고 막 이러는데 메타포 아이, 그거야. 아니냐 임마. 그렇게 치면 우리가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보고 베테랑은 현실에 발을 기대고 있는 아니, 영화죠. 이 영화는 총은 쏘지만은 우리가 TV에서 보든가 어디서나 보든가 그 재벌들의 그 어떤
추악한 모습들을 좀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영화적 장치. 그게 영화지. 베테랑 임마. 같은 그럼 경우는 뉴스 나는 이해가 안 봐라. 가네. 뉴스 그러니까 임마. 야, 이 자식아 쓰는 뉴스 거는 봐라. 네, 그거는 그냥 현실에서의 땅콩회항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땅콩회항을 영화에서 총으로 아, 표현한 메타포. 거야. 은유. 자, 영화적 표현이지. 유승환 감독이 베테랑을 만들 때 그 조 머시기 그 캐릭터의 현실감을 조태호, 부여하기 네. 위해서 조태호 네네. 조태호 캐릭터의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종 재벌 2세들이 친 사고들을 가져다가 다 묶었어요. 네. 그냥 편하게 해도 되죠. 그냥 미친놈처럼 칼로 막 사람 푹푹 찔러 죽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객들이 이 영화를 제대로 현실로 느낄 수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수고로운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냥 악당이라고 나와가지고 난 돈 많은 재벌이야. 왜?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막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이면 이건 그냥 그때부터 그냥 판타지예요. 그러면 앞에 꺼냈던 코피노나 이런 거 다 그냥 뻘소리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재료로. 아 이거 너 장르 영화에서 리얼리즘을 아니. 적당히는 있어야죠. 이게 완전히 근데 그것이 네.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의식 속에서 재벌에 대한 뭐 그런 게 있다면 네. 이를테면 범죄 도시에서 네. 마동석이 펀치 날리는 그거에 사람들이 다 뭘 느끼냐면 현실에서의 어떤 나쁜 놈을 연상하지. 그냥 연상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나쁜 짓 하고도 제대로 응징받지 못한 자가 저렇게 막 맞는 걸 보고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영화와 현실의 관계 맺음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장르 관계 영화로서 맺음이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없다의 비판에 동의하는 동의하지 거는 마십시오. 아니. 박훈정 아, 영화 왜 동의한다는데 뭐라고 아니 해요? 아니에요. 박훈정 영화들이 네. 너무 그 대중 상업 영화의 클리셰들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앞에 해요. 가로치고 네네. 게으르게를 아니 좀 그런데 넣어주시면. 네. 예를 들면은 음. 그것이 총으로 나오든 칼로 드러나든 주먹으로 나오든 그거는 영화적 장치잖아요. 네. 영화적 장치인데 박훈정 영화가 사실 그런 점에서 뭐 신세계는 안 그랬고 모든 네. 영화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장르 영화의 그 관습을 너무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게으르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해요. 네. 동의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그 가진 자들은 말이죠. 총이야 마약 뭐 등등 우리가 현실에서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막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네. 그 안에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철저하냐라는 말을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그 처리가 마음에 꼭 들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펼쳐지는 네. 어떤 행동이 보면 거기에 원인들이 잘 배치가 돼 있다는 면에서 네. 그런 아까 아, 평가를 요것도 했던 중간에 좀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네. 서사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은 제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고요. 이 서사는 너무 기존의 것들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그대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 영화에서 항상 반복되는 대충 부자는 뭐 돈 많으니까 나쁜 놈일 거야. 근데 그 이야기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만든 이후로 부자만 나쁜 놈이야? 못 가진 놈도 나쁠 수 있어라는 게 충분히 반박이 된 얘기거든요. 구시대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굳이 가져다가 한 번 더 반복할 이야기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과장되게. 아니 그렇게 과장 안 하고 리얼리티 좋아하면은 그냥 너는 더 라이브나 봐라 임마. 거기서 더 라이브 형 때문에 안 봐. 아 근데 거의 없다 얘기 약간 좀 응. 공감을 좀 하는 거는 아, 예를 들어서 쟤한테 공감해. 재벌이야 나쁜 놈이야. 근데 얘가 뭐 어디서 구했는지 기관총을 들고 막 시민들을 쏴 죽여.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러면 사실은 아니 시민들 쏴 죽이지 않아요. 그 내부에서 그러면 벌어진 이제 얘기고. 뭐 나쁜 놈을 뭐 자기 원한을 쏴 죽이든. 아니죠. 거기서 근데 시민도 두 명인가 쏴 죽이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 약간 좀 시민이잖아. 보는 입장에서는 네. 저거는 조금 이렇게 뭔가 몰입하기에 이야기에 몰입하기에도 좀 저해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밑에 애들 시켜갖고 뭐 쏜다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개연성 부족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저는 크게 걸리진 거슬리는 게 않아요? 없었어요. 네. 그냥 영화의 논리 안에서 그렇죠. 그냥 간다. 네. 근데 저는 박훈정 감독이 뭐 한국 영화의 구세주가 될 만한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박훈정 감독은 자기 한계가 분명한 감독이에요. 제가 걸작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독이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형 지금 아까도 내 편 얘기했잖아. 들어주시는 거예요? 짜깁기의 달인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자기 영화로 탁 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달인이야. 네. 그런데 그것도 잘 못하면 네, 그럼요. 뭐 마녀나 그 전에 대호나 이런 꼴 나요. 야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나마 짜깁기를 이번에는 그럴 듯하게 잘했다. 잘했다. 근데 뭐 독창성이 있는 감독은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그 자기 오리지널리티가 분명한 감독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 광희 씨가 인정하는 그 독창성 있는 감독이 어떤 감독이 있나요? 아니 저는 뭐 저기 봉준호, 그러니까 봉준호는 너무 식상하고 우리가 너무 다 봉준호니까 빼고 이창동, 이창동. 이창동. 그렇죠. 우리가 다 말하는 예, 예. 저희가 잘 좋아하는. 네, 임상수. 뭐 근데 이런 세상의 모든 한국의 감독들이 봉준호, 이창동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감독들인데 세계 사실은. 최고인데 그 얘기. 그래서 다른 옛날에 감독들이- 이 네. 박훈정 감독이 이전에 시나리오 작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당거래. 유승환 감독의 부당거래를 각본을 이 박훈정 감독이 썼다고요. 네. 또 악마를 보았다도. 그렇죠. 아까 말. 그러니까 그 뭐 한국 영화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감독들이 얼마나 각본을 못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라이너는 오늘 왜 평을 안 하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을 하면은 너무 이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출연료를 너무 그냥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개꿀. 들어서 네. 그런 말은 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정영진도 있으니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네. 네, 미안하지 마세요. 라이너 뭐 특별히 할 말 없으면 그냥 쉬어도 돼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최강희 평론가님이 저보고 쉬라고 하시면 쉬겠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싫다 이런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언급하면은 싫어하셔가지고 이 기공자에 욕을 많이 먹었구나. 근데 제가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이제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저도 많이 들어요. 하지 마라. 아니 너 어디서 무슨 욕을 먹었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여기서 왜 투덜대? 제가 투덜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뭐 영화는 이 전창희 평론가님이 재밌다고 하시니까 재밌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일단은 저는 박훈정 감독이 뭐 부당거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그죠? 미안해. 아니 그 부당거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당거래의 각본이 어떻게 그 각본가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부당거래에서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이 아예 실종됐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 부당거래에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게 봤던 대사들은 거의 다 류승환 감독이 만든 그러니까 뭐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저도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그 인터뷰한 네,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인터뷰도 보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각본가는 뭐 그렇게 돼 타이틀은 있으니까. 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종류의 대사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대사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선호의 연기를 제외하면은 연기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뭐 다르게 봤네요. 난 받아들일 다 수 없어요. 좋았거든. 다 좋았지. 참. 그리고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는 것들도 아까 말씀하신 건 다 맞는데 이제 뭐 자기 복제 아닌가. 이 캐릭터도 뭐 그러니까 이 김선호 캐릭터는 VIP에서 이종석이 했던 캐릭터랑 그럼요. 똑같은 거잖아요. 마녀 캐릭터랑 마녀 똑같고요. 캐릭터들 이런 캐릭터도 그냥 다 갖고 와서 이제 자기 복제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두 분은 재밌게 보셨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슬램덩크는 뭐 허재 캐릭터 아니냐? 슬램덩크 어떻게 왜 갑자기 허재가 나와 하시군요. 슬램덩크가 먼저예요. 농구대잔치가 그 다음이고. 그 대중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이 두 분의 의견에는 존중하는데 대중 영화를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즐길 수 있는 영화가 거의 없어져요. 얘는 놔둬요 그냥. 사실은 뭐 네. 박찬호, 봉준호는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독창적이냐? 음. 물론 독창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독창적인 거죠. 네. 그들도 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갖고 히치콕 그대로 가져왔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할 말 헤어질 결심 없어. 말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그분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네, 독창적인 말씀드렸죠. 것처럼 이번엔 상대적으로 독창적이지 못하다. 네, 뭐 저 입만 살았네 저거. 아니, 입이 살아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재우는지 아니 야. 입 죽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말하지 아니,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나? 너 누구한테 혼났는데 나한테 짜증이야? 혼인한 거 아니고. 어. 네. 아니 그리고 너 네. 거의 없다. 예. 지금 댓글에서 네. 거의 한 4할 이상이 네. 최욱은 언젠가 진짜 저 거의 없다한테 한번 맞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 너 진짜 때릴 의향 있어 없어? 한 번 정도는 때릴 번? 의향이 있어? 아니 뭐 술 취했거나 이럴 때 한번 기억 잘 안 날 때 한번 뭐 야, 네? 때리지는 마. 내가 너 충고하는 거야. 자, 그게 그러면 무슨 충고야? 그게 뭐야 그게? 자, 그러면 때려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충고했다 형이. 알았어요. 때리지는 안 마. 때릴게요. 꼬집는 네. 건 괜찮아요? 안 돼. 미는 건요? 안 돼. 물리적으로 하지 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주말 화학적으로는요? 아이고 좀 그만해 좀 유치해 죽겠네. 침 뱉는 거 괜찮아요? 그만해.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 제목 네. 수준에서 저는 좀 제일 마지막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그 젠틀맨이라는 영화 재미있더라고요. 젠틀맨? 누구 유튜브에서. 누구 아 나오는 유튜브가 아니라 넷플릭스. 아 저기 가이리치 감독 어. 영화. 아, 그거 재밌는 영화지. 젠틀맨 재밌죠. 재밌더라고. 가이리치가 가이리치는 누군지 몰라요. 그 마돈나랑 네, 마돈나. 결혼했었어? 네. 가이리치. 재밌던데. 그분이 그 가이리치가 지금 가이리치. 락스타 네,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돈나하고 이혼하고 정신 차렸구나. 네네네. 알라딘 감독하면서 다시. 마돈나 한참 결혼 생활할 때는 영화를 안 찍고 그냥 맨날 마누라가 그냥 마음대로 써 해가지고 뭐 하룻밤에 1억짜리 파티를 하고 그랬대. 아 근데 그랬어. 이게 영화 평론가 그럼 가십을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나는 가십은 아니 그 가이리치에 관심 대한 없는데 평가를 안 하고 가십 얘기를 가이리치는 사실이긴 너무 해. 부럽잖아. 그러니까 평론가가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되면 유튜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는 유튜버가 되고 그 있네. 가십을 좀 일 안 해야 하고 됩니다. 맨날 흥청망청. 아 형 근데 마돈나 저기 근데 일 하긴 가이리치- 했어요. 그 스위프트어웨이라는 영화 찍었어요. 마돈나랑. 그런데 완전히 네. 맛이 갔었어 마돈나. 네, 이 영화 완전 개판이었어요. 저 죄송한데 지금 한 몇 달 만에 젠틀맨 처음 갖고 왔거든요. 네, 아니 근데 가이리치 얘기 좀 해요. 가이리치가 이제 락스타 앤투 스모킹 네. 배럴스라는 스네치. 네, 그 네, 스네치. 스네치. 네. 이 두 작품 그 특히 앞에 있던 작품 요게 너무나도 아, 너무 엄청난 재밌죠. 영화였기 때문에 아 이건 약한 거야. 가이리치 스타일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어요. 아.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그게 마돈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영화를 다 말아먹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스타일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다가 최근에 그나마 가장 가이리치답게 만든 영화가 젠틀맨. 아 그나마야. 네, 그래서 아, 좀 그나마. 재미가 조금 젠틀맨 있다. 재밌으셨으면 네. 캐시트럭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아, 그것도 캐시트럭. 가이리치가 만든 영화거든요. 아. 그것도 한번 보세요. 제이슨 스타뎀 나오는 영화인데요. 자존심 때문에 그건 보지 않겠습니다. 셜록 홈즈도 가이리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셜록 홈즈? 맞아요. 그때 마돈나하고 살고 있었나? 아니 이 영화 다음이에요. 아 이혼한다. 마돈나에 왜 이렇게 집착해? 아니 왜 이렇게 집착해 마돈나? 마돈나가 약간 좀 남자 잡아먹는 그런 게 있나 봐. 아그 가이리치도 그렇고 쇼펜도 예전에 쇼펜하고도 또 살았거든요 마돈나. 아, 쇼펜한테는 잡아 먹혔죠 마돈나가. 아 그래? 네. 아. 쇼펜이 그 후드락 때렸다는 얘기가 아니, 있어. 맞아. 네. 저 옥수수 날라갔다는 얘기. 네. 아유 정말 왜 이렇게 좋아해? 수준 너무 떨어진다 오늘. 좀 부끄럽다 진짜. 네. 너무 창피해요 정말.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그 잘못 젠틀맨 갖고 이야기 왔어. 꺼내서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형 때문이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라이너, 라이너? 너 오늘 말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네.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어떤 애니메이션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네, 오늘 저기할 줄 하고 알았다. 싶었으나 정말 하고 싶었고 소개하고 기운이 싶었으나 저렇게 해. 밀려서 귀공자를 하게 된 그런 어. 아픔이 있고요. 제가 오늘 추천할 작품은 말 없는 소녀. 말 없는 네, 소녀. 말 없는 소녀라는 영화고 이건 아일랜드 영화예요. 제목 수준으로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짧게만 말하자면 이제 주인공 소녀가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사실 얼굴도 처음 보는 먼 친척 부부에게 맡겨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친척 부부 남편은 이제 또 아이를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휴머니즘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려면 이게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영화고요. 네. 이게 내일이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영화공간 주안에서 제가 또 GV를 하니까 오시면은 저랑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뭐 여기 무슨 완전 노점상 됐어 여기. 다 물건이 하나씩 팔고 가. 이 노점상이야. 아 인천. 인천 영화공간 주안. 우리 여기 매불쇼 하잖아요. 뭘 해? 여기 광고 하잖아. 지금 예. 빼지 않았어? 옛날에 했어 옛날에. 야 빼면 우리는 바로 돌아서 이 영화 강추하고요. 가만히 그래? 계세요. 나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덧붙이지 마세요.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하나 하세요. 네네. 근자에 본 영화 중에 가장 강렬한 엔딩. 아 그래요? 네. 정말 이 엔딩에서는 가슴 뭉클해지고 멍해질 거고 사실 진짜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네. 원작 소설도 그렇지만 영화도 그렇고 네. 정말 우리가 한번 좀 보면은 네. 놓치기 아까운 영화다. 네. 꼭 주안 가서 서울에서 좀 가서 보시길. 왜 무슨 뭐 좀 받기로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매블쇼가 좀 파격적인 출연료를 주면 저렇게 왜 그래? 장사질을 안 할 거잖아요. 돈 얘기 좀 그만하세요. 배고프니까 자구책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최강희님, 자 오늘 추천작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는 이제 SF 영화고요. 그 블레이드 러너 2049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이 명성에 비하면은 이거 2017년 개봉했는데 관객 수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100만도 못 들었는데 이 영화는 조금 한번 봐주셔야 된다. 근데 이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1982년에 나온 그 영화의 거의 후속편과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집계 후속편이죠. 아니 후속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까? 아니 후속편이 아니 그냥 후속편이라고. 후속편이 82년에 나왔고 82년에 블레이드 러너가 나오고 2017년에 나왔으니까 후속편이라 보기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편이라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후속편이다. 해리슨 포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리슨 포드가 그 이름 그대로 네네. 데커드로 나오고. 아니, 그 1편 만든 리들리 스콧이 네. 후속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뭐 하나 또 잡았어. 이 사람들은 뭐 하나 필 잡으면 계속 물고 늘어져. 계속 물어. 애들이 죄송합니다. 유치해. 예. 아이씨. 완전 소개할 의욕이 사라져. 할 맛 떨어졌어.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일단 보셔야 돼요. 블레이드 러너를 알아야 돼. 예, 원작, 블레이드 원작. 러너 원작 예. 1982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는 제가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00일 가운데 들어가는 수 있는 네. 영화예요. 들어가는 영화. 그럼 그 그거를 작품. 오늘 갖고 오지 그랬어요. 근데 형. 블레이드 러너는 너무 많이 영화사적으로 유명해. 소개했으니까. 네네.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을 소개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는 이 영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 드니 블레브 이 감독이 듀운 알아요? 듀운 아시죠? 네. 단어는 들어봤어요. 컨택, 네. 예, 여기서 단어. 다 저희 했는데. 소개해드렸죠. 예. 아니 했어요. 라이너.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 네네.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 내가 안 들었다고 했을 때 너의 그런 표정이 말이 되지만 나 들었다고 했잖아. 기억난다고 했잖아. 시카리오 보셨잖아요. 시카리오 봤다고 네네. 했잖아. 드니 빌레브. 드네블레브.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아니 내가 봤다고 오케이. 그 했잖아. 듀운이라고 하는 네. 그 영화의 감독이에요. 근데 드니 블레브는 뭐 이전에 컨택트라는 영화도 있는데 컨텐츠 좋지. 그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어. SF 영화 만들면 듀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음악도 굉장히 독특하고. 근데 그런 느낌으로 블레이드 러너를 자기 색깔로 각색을 한 거예요. 듄 2는 언제 나와요? 그건 준비 지금 만들고 중이죠. 있어요. 준비 네. 중이에요. 나와요. 촬영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니 블레브라고 하는 21세기 SF 천재의 블레이드 러너는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2편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네. 1편 블레이드 러너와 리들리 스콧이 이 접근한 SF 아이씨 왜 웃어? 평론가님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분도 말 잘하고 싶겠죠.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데 라이너가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엔 라이너 말 잘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너무 네, 빨라. 빨라. 맞아. 그래서 어쨌든 내가 왜 하겠어. 저런 리액션이 오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강추드리는 강추합니다. SF 영화. 고맙습니다. 네. 근데 듀운이라는 영화가 뭐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재미없다는 사람도 네, 있고 뭐, 어렵다는 네. 사람도 있고 네, 네. 엄청 갈리네. 근데 뭐 사실 드니 빌레브 영화는 이제 시네필들 사이에서 이제 그을린 사랑부터 그을린 사랑. 그을린 사람 제가 그을린 봤죠. 네, 그을린 어마어마하지. 사랑부터 네, 어마어마해. 그래서 아까 SF의 규제라고 했는데 SF를 한정할 수 없는 현존 지금 최고 감독이라고 해도 내가 과언이 좋아하는 아니고요. 작품이네. 이 블레이드 러너 2049를 드니 빌레브가 만들었다라는 거는 바로 지금 현존 최고라는 거를 리들리 스콧도 인정하고 할리우드도 인정했다는 걸 뜻하거든요. 아니 캐나다 근데 출신인데. 그을린 네. 사랑이라든지 아까 네네네. 시카리오가 이 사람이 만든 네, 이 거야? 사람이 그거 만듭니다. SF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뉘죠. 나뉘고. SF로 와, 듀운도 있고 대단하네. 이것도 있고. 듀운도. SF를 그러니까 많이 만들긴 했어요. 네. 어. 드니 빌레브를 이제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음. 이게 왜 듀운. 듀운을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 영화가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최강희 평론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둔중한 그런 둔중. 연출을 하는데 둔중. 근데 너무 느려. 느려. 맞아, 느려. 엄청 느려. 컨택트 이거 우주선 날아가는데 진짜 한숨 나와. 와 언제 올라? 오래 저는 걸려. 블레이드 러너 2049도 이거 다른 감독이 했으면 이게 지금 이게 2시간 40분이 넘죠. 네.
2시간 40분이 넘는데 한 40분은 그냥 느린 장면들이야. 아 그래. 느릿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서 뭐 채욱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네. 보통 영화만 한 3초면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문 창을 열고 벌컥 들어와서 네. 나 최욱 이러면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블레이드 러너 2049는 한 이걸 한 1분 넘게 보여줘. 아, 이거 아. 1분 넘게 일단 막 어. 눈이 오고 어. 왜 그런 거야? 길을 쫙 보고 저쪽에서 아. 사람이 쫙 오고 그래서 느려. 이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영상미가 대단히 뛰어나죠. 대단히 네. 뛰어나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막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 별로 없고 이렇게 크게 익스트림 롱쇼트를 막 잡아서 굉장히 풍경이 멋있게. 근데 그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인공적인 그림 같아요. 그 그림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멋진 영화긴 해요. 특징 왜냐면- 가운데 하나가 죄송합니다. 음. 제가 추천한 영화니까. 드네블레브가 그 드네블레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인물들이 소리 지르는 씬이 거의 없어요. 조용해. 뭐 예를 들어 저거 쏴라 뭐 탈출 뭐 이러면서 아, 예. 위급한 상황에서 그래야 되는데 진짜 그런 그런 거 게 같네. 없어. 그냥 조용조용 그냥 죽을 때도 되게 인물들이- 조용히 죽어. 아, 조용히. 어. 아, 그건 못 알아듣는 거고. 옹알이 하시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화해 인물들이 어. 굉장히 그 귀가 솔깃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그 드니 빌레브는 할리우드에서 지금 잘 나가지만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유럽 예술 영화적인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 때 그 헐리우드 영화의 특유의 그 빠른 템포, 빠른 속도감 이런 것을 유럽 영화적 감성으로 결합시키다 보니까 네. 아까 그 라이너가 얘기한 느린 어떤 호흡들이 드문드문 나오는 거죠. 네. 대신 네네. 뭐 저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건 당연히 동의하지만 수작이라는 데도 동의하지만 블레이드 러너만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원작만큼은 네, 아니라 입장만 못 전작만큼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의 없다 추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넷플릭스에 가면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네. 익스트랙션 2편입니다. 그럼 익스트랙션 1편 모르면 못 봐요? 1편도 넷플릭스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1편도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돼? 그냥 크리스 햄스워스가 나와요. 용병인데 크리스 햄스워스가 어떤 미션을 그냥 행하는 얘기예요. 서사는 이게 다고 나머지는 전부 액션으로 채워놨어요. 아 액션 안 봐. 네. 액션은 근데 볼만합니까? 엄청나게. 그래요. 저는 넷플릭스 자본은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그 액션에. 아 지금 최욱 대신에 MC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있잖아요. 그 여러분 혹시 그 넷플릭스에서 그 공개된 카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엄청나죠. 엄청난 영화. 엄청나요. 시력 엄청. 파괴 영화예요. 한국 영화? 네, 한국 영화. 나 진짜 별로. 괴작이 나왔어. 괴작.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아니 이게 액션이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보니까는 카터 아냐고 물어보면 말하면 어떡해. 아니 일단 문장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카터를 안 본 사람은 그러면 어떤 색깔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카터가 그러네 또. 아, 이 네. 설득력이 있네요. 그럼. 네. 오. 카터가 하고 싶었던 액션을 이 영화가 완성시켰다. 액션이 뭐냐고. 공부하러 가서 카터를 보시면 되겠네. 카터부터 보고 와야 되는. 아니. 야 그냥 이거 이 영화 카터 보시면 돼요. 보고 익스트랙션 1 보고 2 봐야 돼. 아니 나는 카터랑 익스트레이션 1 다 안 봤으면 좋겠어. 말씀드렸어요. 네,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이것만. 봐도 네. 시원해. 원에 비해서 시원해요. 2가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막 가끔 그런 거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막 총 많이 쏘고 무지성으로 사람 막 많이 그냥. 죽이고. 네.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너네 둘이는 어떻게 그렇게 취향이 비슷해? 매번? 완전히 비슷하진 않아. 아니 진짜 다른 비슷해. 면이 있어, 다른 둘이. 면이. 달라. 이게 아니 그 돈은 양쪽으로 줘야 되는데 한 놈이 나온 것 같아 매번. 근데 엄청 다른데 달라? 이게 굉장히 우리 세계에서 디테일하게 다른 거라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은 되게 비슷해 보여. 니네끼리는 거기에서 엄청 달라, 엄청 달라. 좀 가까이서 다르고. 보면 달라. 가까이서 보면. 그래? 네. 참, 난 너네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해. 그 둘을 가까이서 볼 일이 없으니 뭐 사실. 볼 이유도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두 놈들. 이 영화의 액션 이건 뭐야? 아니 너네 여기 두 놈. 이를테면 이거 하는데 팔이 엄청 짧아. 화면 안에 딱 들어와 딱 좋아. 그러니까 카메라용이구나. 이니 화면용이지 않아 내 팔은. 프로 방송인이네. 아. 프로 방송인이야. 아이, 점입 가경이구만 정말. 점입 가경이요. 점이 뭐라고 했어요? 가점이라고 그러셨어. 아니 점입 가경이라고. 아니 시네마족이 왜 이렇게 점입 가경이 되고 있어 지금.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일 평론가님. 자, 전찬일 평론가님께서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죠? 저는 뭐 좀 나이가 든 꼰대로서 그
이제 이번 주말이 6.25지 않습니까? 아. 네. 그래서 6.25를 맞이하면서 그 6.25와 연관된 영화 중 한 편을 추천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어디 이제 방송에서 취재하면서 한 편 하면은 뭐냐? 그래서 저는 장훈 감독의 고지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고지전은 고지전. 워낙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고지전. 한국 영화사에서 6.25 관련 영화 중에서 제 기억에 늘 남아 있는 영화 중에 한 편. 1965년작입니다. 그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네. 유튜브에 공짜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무료야, 무료. 무료 네. 무료. 아니 진짜 선생님 네. 1965년작 할 것 같아요. 아니 죽바형. 아니 그냥 1950년 그냥 6.25 다큐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그랬잖아요. 6.25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 시각이 있어요? 네. 1965년작인데 와. 그 나이 드신 김기덕 감독. 그 한국 영화 역사는 맨발의 청춘. 아 우리가 아는 김기덕 말고. 그 선배 감독. 어. 네, 2017년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장르의 달인이었고요. 그 오인의 해병이라는 영화를 데뷔하신 이후로 그 64년에 그 신성일 어맹란주연의 맨발의 청춘으로 한국 영화사를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65년에 낸 이 난가북은 북한에서 장교 하나 내려옵니다. 그 자기의 옛 사랑 사실은 결혼은 안 했지만은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자기의 부인님을 찾아서 그런데 와 보니까 남한의 장교랑 결혼해 있어요. 그 배역을 이제 신용균, 최무룡, 엄앵란. 여러분 저기 이분들은 한국 영화사의 최고 배우들이에요. 네. 어맥란인데요. 몇 분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장담합니다. 그 저기 다 살아계세요 이분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1965년에 이런 시각을 가진 영화가 나왔어? 왜냐하면 놀랍죠? 전쟁 뭐 싸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리해 주시고요. 삼각관계를 펼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무룡님은 돌아가셨고 네,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제가 신성일 선생님도 이제 돌아가셨고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용균 엄앵란 선생이 그 살아계시니까 야 역대급이다. 와 역대급 평론. 왜냐면 최무룡이라는 배우는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어. 네. 내 가슴 속에 살아 계셔. 최민수의 아버님이잖아요. 와. 그 최민수로 살아 있어. 그러니까 최민수가 살아있습니다. 최민수로 살아 있대. 그렇게 따지면 누가 죽었어 이 세상에? 그래서 다 살아 있지. 이거 역대급인데요. 살아계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공동경비구역 제일스의 박찬욱이라든지 고지전 이런 영화들을 선취한 영화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최민수로 살아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와.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6.25를 다룬 와, 물론 대박이네. 감독은 굉장히 불만스럽대요. 네.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많은 것들이 검열에서 잘려나갔기 검열이 때문에. 있었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봐도 이 영화는 6.25 생각하면 늘 제 가슴에 네. 먼저 찾아오는 영화예요. 그 영화. 그래서 그냥 한번 광취하고 싶고요. 네네. 아마 여러분이 꽤 놀라실 겁니다. 이거 보려면 근데 유튜브 찾아도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까?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면 아. 좋은 화질로 한국 그렇습니까? 영상기록원에서 이거 네. 공개를 네네 해놨어요. 영상 자료 그렇구나. 뭐 한국 영화 고전 네. 국회 방송 아니고요. 네. 국회 그냥 도서관 안 유튜브 가도 들어가서. 되고. 네네. 예. 아주 좋은 화질에 볼 수 있습니다. 6.25 겪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아니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가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감동하실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약간 반성되네요. 이거 좀 맞장구를 쳐드리고 싶은데 네. 내가 이 영화를 안 봤어. 오늘 집에 와서 봐야 돼. 보시면 깜짝 놀랄 네. 거예요. 예. 봐야겠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씨 짧게 제목만 부탁드립니다. 개봉 영화 엘리멘털. 네, 다시 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하는데 개봉 영화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역사 영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에 그 주토피아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은 좀 있는데 네. 하여튼 볼거리가 뭐 너무나 그러니까 눈을 네.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뭐 충분히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애들이랑 가서 봤나 보네. 네, 그렇죠. 맞지?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플래시가 아니고 이거를
같이 집중 소개했어야 된다라고 그때 이제 근데 생각을 엘리멘트 하고 재밌더라고요. 있었죠. 예. 아, 네. 그래. 옛날에 그 네네. 인사이드 아웃인가? 네. 뭐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아 인사이드 아웃이 인사이드 훨씬 아웃이 훨씬 낫죠. 낫죠. 아 그래? 비교도 안 돼. 아이 그럼 안 봐. 아 정영진이 오랜만에 갖고 왔다. 야 너무들 한다 진짜. 아니 인사이드 아웃을 갖고 오잖아요. 야 정영진 진짜 오랜만에 입겠다. 그 인사이드 아웃을 거기서 갖고 오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인사이드 아웃은 명작이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아니, 인사이드 아웃이랑 좀 안 네, 비슷하고 좀 다릅니다. 주토피아랑 비슷해요. 주토피아. 아, 그러면 인사이드 아웃 추천하는 겁니다 오늘. 알죠? 형 선택해. 아니, 근데 엘리멘탈 하세요. 아니 근데 엘리멘털은 네네. 극장에서 볼만해요. 네네. 충분히.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눈호강. 눈호강합니다. 네. 네. 아이랑 같이 갔다 온 거 증명해 줄 수 있냐는 의견들이 많네요. 아니 애 아님 내가 이걸 왜 보냐?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 픽사치고는 조금 실망스러운. 아, 그래요? 실망이었어? 네, 최근. 아 픽사. 아 근데 눈호강이 대단한 건 맞아요. 아, 그건 맞아. 눈호강은 그거는 있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난 픽사 좋더라고. 근데 픽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몰라.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아 그냥 픽사는 픽사 브랜드가 있어? 디즈니에 팔려서 디즈니 픽사라고 불려요. 아 지금은 디즈니가 샀어? 네. 아 오래전에 디즈니는 샀어, 꽤 많이 오래전에. 사네. 산지 한참 됐지. 한참 됐어? 많이 사내는 아이고 디즈니가 과소비하네. 마블도 많이 사네. 사고 픽사도 사고 루카스 필름도 사고. 루카스 필름도 사고. 다 디즈니가 네. 폭스도 사고. 다 사네. 20세기 폭스 샀어. 다 헤쳐먹고 있잖아. 오. 디즈니 많이 사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